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 받으면서 원희룡과 대진이 확정이 됐죠.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의 만남이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총선 최고의 빅매치. 저 원희룡과의 명령대전이 무서워 계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운명을 결국 받아들이셨군요. 원희룡의 속마음을 길게 풀자면 대충 이런 뜻이겠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너 그거 자의식 과잉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자의식 과잉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늙어서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만 하다면 좀 피곤하고 말 텐데 이게 정당 정치 안으로 들어오면 암덩이가 돼요. 뒤에서 다룰 임종석 얘기와도 맥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젊고 늙음으로 기준을 나눠 얘기 드렸지만 이게 꼭 나이의 얘기가 아니라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기?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뒤로 빠져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사전적 정의의 어른이 아니라 잘 나이 먹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원희룡 보고 소정파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64년생으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의 나이가 같습니다. 내년이면 환갑인데 정말 대비되는 삶이네요.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생일을 모릅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시절에 출생신고 늦게 해서 호적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른 경우는 흔한 일이어서 특별한 일은 아닌데 실제 생일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그럴만한 상황이었던 거겠죠. 잡담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원희룡을 상대로서 존중은 하겠으나 솔직히 신경이 났을까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머릿속은 그렇게 말끔하진 않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언론들의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이 시작됐거든요. 전체적인 판세는 다음에 좀 길게 다룰 예정이고 이 개양을만 보자면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을 먼저 봅시다. 두 자릿수 격차가 오차범위 접전이 됐고 원희룡, 이재명에 무섭게 따라 붙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44% 대 34%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45.2%, 원희룡 41.6%였고 차이가 3.6%니까 오차범위 4.4% 안으로 좁혀졌다.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 지지자인데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뉴스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기사 보면 진짜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는 하루 있다가 내일 업로드 되니까 그거 보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그거 볼 것도 없이요. 표본이 508명인데 조사 연령대별 숫자 보세요. 50대, 60대, 70대 숫자 합치면 전체 여론조사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윤석열 지지율 돌리면 70% 나오지 최소 60% 나와요. 보면 볼수록 진짜 더럽다. 그리고 이게 2022년 인천 계양을 재보궐 때 이재명 대표하고 윤영선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초초 박빙에다가 심지어 윤영선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자면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 바로 앞주의 여론조사예요. 선거를 2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윤영선한테 오차범위 내 처음 역전당했대. 근데 재보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11%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이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기고 있는 후보가 10% 차이로 집니까? 이게 실력이라고 하면 여론조사 업체는 문 닫아야 되고 아니 닫을 필요도 없어. 누가 이런 애들한테 여론조사를 맡기겠어요. 알아서 망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론조사 업체는 입맛에 맞는 결과 내주고 대신 돈 받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쟤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보궐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 비교인데 그 점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속으로 나는 그런 생각 1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치유감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족 가스라이팅이 먹히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매번 보다 보면 설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난 개항을 보궐해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상기해보면 2022년 6월 1일이니까 윤석열 취임하고 한 달, 두 달 있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솔직히 대세 추종인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윤석열 오픈빨에 이재명 대표가 0.7% 차이로 지니까 개혁의 딸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데려온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하면서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이는 진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26살 먹은 정치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얘는 사회 초년생도 아니야. 2달 동안 국민일보에서 인턴한 게 사회 경력의 전부인데 초거대 야당의 비대위원장?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11% 차이로 이겼는데 정권 심판은 둘째치고 원희룡 하면 김건희 고속도로밖에 생각 안 나는 데다가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 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유리해졌어요. 물론 윤영선하고 원희룡하고 체급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항을 해 원희룡이 단수공천 되면서 국힘에서는 최초로 공관위에 이의 신청한 사람이 윤영선입니다. 결국에는 접은 것 같아요. 근데 윤영선이 이의 신청할 만했어요. 이재명 대 윤영선이 11% 차이, 원희룡과는 8% 차이기 때문에 원희룡 단수공천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겠죠. 아무튼 윤영선이 승복하고 이천수하고 같이 유세를 돌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이 쓰도록 빽빽합니다. 임종석 포함해서 두루두루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임종석, 고민정, 홍영표, 설훈 이렇게 한 번에 들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친문이든 친문팔이든 청와대 라인이든 어떻게 부르던 간에 그들만의 카르텔이 이토록 끈끈했구나.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99점. 물론 몇 명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이낙연이 어제 광주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까지 임종석을 만났어요. 임종석이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서 설훈, 홍영표의 민주연대랑 다시 합당하는 그림인데 저는 친문팔이 이런 거는 크게 관심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데 그동안 이런 얘기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것과 확연히 드러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천을 통해서 그들만의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종석을 욕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동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금배지 안 달면 죽는 불치병이라도 걸렸는지 그거 치유하러 나온 뻔뻔함 하나만으로도 욕먹을 만해요. 그리고 언론들이 임종석 컷오프, 공천 배제, 친문학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관계가 아예 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길어 제13조 2항 3호를 보면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의 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는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규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시행되던 거고 현역이 불출마했거나 탈당한 여타 다른 지역구도 전부 이렇게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됐어요. 임종석이 중성동갑에 간다고 하니까 여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명 행사가 뭔 뜻입니까? 친명은 단수공천, 비명은 경선 혹은 공천 배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 나가고 싶다는 중성동갑은 홍익표가 서초울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공석이 됐고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임종석이 아니라 그 누구의 공천 신청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익표가 서초울에 출마하겠다고 처음 얘기한 게 2년 전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얘기 끝나긴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 애시당초 홍익표도 임종석이 2번 한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종석이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의장할 때 홍익표가 한양대 사회대 학생회장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 시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종석이 국회의원 2번 한 것도 한양대가 성동구에 있는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된 거 아닙니까? 임종석에 이어서 홍익표가 3번 하고 다시 임종석이 되돌려 받는다? 우선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고 시스템적으로 그 누구의 공천도 받지 않았다니까? 공천 배제가 아니라 중성동갑은 애시당초 전략공천 하는 데야.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중성동갑 결과를 보면 임종석은 30.5% 나왔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60.9% 나왔어요.
근데 정은호 성동구청장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왜 했을까? 물론 더 큰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은호 성동구청장이 임종석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죄 뇌피셜로 홍익표, 임종석, 정은호가 지들끼리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민주당에 거의 통보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 교통정리가 친문이나 친문팔이나 다들 공유가 됐으니까 한꺼번에 다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해찬 대표까지 임종석 줘야 한다고 했던 거는 좀 의외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판을 깨고 싶은 거고 제가 그냥 판 깬다고 표현하는 거지 시스템 공천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론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대정신이 뭐냐, 이 항목에 검찰 독재청산 vs 586 운동권 청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동갑에 윤희숙을 꽂아서 운동권 청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오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싸움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 물론 이것과 임종석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우리가 주류인데 왜 탈당하느냐고 총선 끝나고 다시 친문이 당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카더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영찬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명은 세입자고 집주인은 친문인데 세입자가 집주인 쫓아낸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여하튼 간에 문재인 청와대 라인 애들은 진짜 당이 자기 거라고 공통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판 5분 전 상황이었으니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 더욱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보고 사당하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실제로는 민주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